어제 제가 말씀드린 조국 가족이 2017년 그러니까 조국이 민정수석 취임하고 두 달 뒤인 7월 말쯤에 펀드 자금을 74억을 넘는 돈을 약정하고 그리고 10억 5천만 원을 조국 마누라 그리고 딸 아들이 내지 않았습니까? 자, 이 부분과 실질적으로 코링크 P 그 펀드 운용사 개미 도살자라는 악명으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의 수사를 받은 GY 커머스라는 회사로부터 2017년쯤에 10억 5천만 원을 단기 대여를 받은 다음에 2018년 1월 달에 되돌려 줬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돈이 두 개가 일치를 하는 겁니다. 아니, 검찰 수사를 받는 회사. 자, 그러면 공식적으로 알려진 시점보다 상당히 이전부터 수사 대상이 되었을 건데, 그 회사에서 10억 5천만 원을 이 코링크 B에다가 빌려주고, 그리고 조국 가족은 74억 몇천만 원을 약정하고 납입한 돈이 10억 5천만 원이다. 이게 일치하는 것이 너무 조금 우습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들이 조국 가족이 왜 74억 이상을 약정하고 10억 5천만 원만 냈을까? 근데 그 돈을 실제로 투자한 웰스 CNT인가 하는 회사 보면 그것은 30%를 갖다가 주식을 인수해서 최대 주주가 됐대요. 그걸 보면 그 돈 투자할 만한 데도 아닙니다. 솔직하게. 그냥 거의 자본이 다 사라져버린 그야말로 아주 작은 회사에 그 돈이 들어갔어요. 그럼 그런 회사에 왜 투자를 했을까? 정말 지 돈으로 했을까? 그래서 이 10억 5천만 원이 일치하는 부분, 민정수석의 지위라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검찰 수사를 지휘하잖아요. 자, 그런데 조국의 오촌이 지금 뭘 해요? 조국 오촌이 지금 이 회사, 사실상 오너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펀드 주인이요. 펀드 회사 주인이요. 그래서 조국이 들어간 펀드 회사의 실질적인 총괄 대표라는 사람은 조카고, 오촌 조카고. 자, 그리고 조카 소개로 펀드를 투자하게 됐다. 이렇게 지금 조국 측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이 조카라는 사람하고 조국이 한국의 사정기관 검찰 수사를 지휘하고 또 이런 펀드나 자산운용사 또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교도소 담벼락을 걸어가는 사람도 수두룩하잖아요. 지금 유사한 펀드부터 시작해서 불법으로 그냥 돈 모은 놈, 방금 여기 10억 5천만 원을 빌려줬다는 사람도 그야말로 제대로 등록을 하지 않고 이렇게 펀드를 운영했던 회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깜빵에 가게 되고 죽게 된 사람이 돈은 많이 땡겨놨어요, 사기꾼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국의 오촌 조카가 주식 펀드 업계에 있는데 나름 좀 뼈가 굵었어요. 그러면 그 친구한테 갖다 대서 우리 좀 봐주라. 어떻게 해줄게. 이런 말들이 성립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카가 또르르 가가지고 이 좀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우리 쪽에다가 어떻게 좀 해준답니다. 충분히 그렇게 됐을 개연성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돈들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다시 의문스러운 부분이 하나 생겼어요. 자, 조국 사모펀드 이 투자회사에 다음 해에 이 코링크 B라는 회사에 얼굴 없는 돈 53억이 지금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 가족이 거액을 투자한 2017년 다음 해인 2018년에 펀드 운용사에 53억의 재산이 지금 늘어났어요. 즉 정려. 누군가가 이 회사에다가 돈을 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지분을 대가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건 투자지요. 무상 기부 형식으로 돈이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가족의 투자 시기와 맞물린 이례적인 자산 수정을 놓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경향신문이 조국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코링크 PE에 3년 포괄 손익계산서를 입수했는데 이 자료에는 2018년 영업 외 이익으로 53억 3,500만 원의 자산 수정 이익이 명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조 후보자 가족이 2017년 7월 31일 이 회사가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74억 원을 투자 약정을 하고 10억 5천만 원을 넣은 다음에 누군가가 대가 없이 이 자산을 이 회사에 정려를 했다는 겁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회사 소유주나 핵심 주주가 회사 돈이 다 말랐을 때는 개인 자산을 회사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경우인데 누가 어떤 이유로 자산을 정려했는지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코링코 PE는 3년 동안 영업이익을 낸 적이 없어요. 직원이 3명밖에 없는 회사가 영업이익이 안 나고 맨날 손실이라가 자산 잠식 상태에 빠져들었는데 누군가가 53억을 냈다는 겁니다. 자, 좀 웃기잖아요. 어떻게 이 회사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아주 악질적으로 개미들을 돈을 땡겨먹은 거기로부터 10억 5천만 원을 2017년에 빌렸다가 2018년 1월 달에 되돌려 줬는가. 이것도 또 웃기는 거예요. 진짜 되돌려 준 거냐, 되돌려 준 것처럼 형식을 만들었느냐. 자, 그런데 53억이라는 돈까지도 또 들어왔다는. 그러면 조국의 조카는 그야말로 목마르고 힘든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라. 그냥 오지 말고 뭐 들고 와라. 이렇게 광고한 거하고 똑같은 거고. 그러니까 뭔가 되게 물린 사람들이 전부 찾아와서 부탁하고 뭐 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합리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조국의 조카가 실제 소유주냐, 오촌 조카. 지금 그 이야기가 나왔죠. 어제 어떤 사람이 댓글로 이런 제보를 해왔습니다. 조국이 투자했던 사모펀드 코링크에 초기에 참여해서 파트너로 일하다가 투자 이견으로 그만둔 적이 있다. 자, 이분이 중국에서 또 돈이 들어왔다 이런 말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새겨 흘러들었는데 실제로 이분이 말하는 거 보니까 맞는 사람인 것 같아요. 2017년에 문재인이 집권하자마자 부랴부랴 이 회사가 설립됐고 금감원에서 오래 걸리던 라이센스도 금방 나왔다. 실 대표는 조범동이라는 친구로 현 대표 이상우는 바지로 알고 있다. 그 회사 잃었다는 분의 말입니다. 자, 조 대표는 개미 투자자를 상대하는 주식 투자 컨설턴트 출신이고 그래서 아까 개미 투자자들한테 돈 뺏어먹은 쪽에서 10억 5천만 원을 빌렸다가 되돌려줬다. 그 이야기도 나온 것 같아요. 학력은 고졸로 알고 있고 주변에 서울대 출신 스태프들이 2명이 있고 중국과의 협약서는 미끼이고 실제 투자된 적이 없습니다. 6천억 투자 말입니다. 자, 이걸 갖고 떠들썩하게 쇼하는 거죠. 사모펀드가 공공사업인 가로등 업체 투자 등 자금 회수가 넓고 관 리스크가 있는 곳에 투자한다고 해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왜 사모펀드가 공공사업인 가로등 업체 등에 투자를 하느냐. 자금 회수가 늦는데 그리고 또 관 리스크가 있다. 조국이라는 변수를 빼고 보면 그런데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건 망하는 회사죠. 그런데 조국이라는 변수가 있다는 걸 이분이 기억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보통 사모펀드는 인수합병이나 수익성이 높고 자금 회전이 빠른 NPL 등에 투자하는 게 상식인데 요즘 참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상황입니다. 3개월 이상 된 금융회사의 부실 채권을 NPL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이 금융기관이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없거나 어렵게 된 부실 채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조국이 조범동의 삼촌이라는 말도 있었다. 그러니까 회사 안에서 둘이가 아주 가까운 친척이라는 말만 나왔지 정확하게 몇 촌인지 남들은 알 수가 없겠죠. 실적도 없는 구멍가게 수준의 초기 사모펀드 회사에 약정을 한다는 것이 거의 도박 수준입니다. 당시 조 대표는 부산 후배의 친구였지만 정치 성향 문제로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조 대표는 자파라기보다는 돈파이였습니다. 돈. 제가 앉으면 문재인 욕을 하는 바람에 멀리한 듯합니다. 오히려 다행인 듯. 자, 이분이 중국 문제도 슬쩍 기띔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정확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정확한 사람이라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제 부랴부랴 설립되었고, 그리고 금감원 등에서 허가도 금방 나오고, 이랬다면 이게 완전히 그냥 맞춤형 회사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그런데 이 코링크피는요 2018년에 9억 8,600만 원 영업 손실이 있었고 2016년 17년에도 영업이익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 아까 어떤 부분이 그 2017년에 정권이 이제 바뀔 때 이 부랴부랴 설립됐다는데 또 서류상으로 보면 2016년에 설립되어서 직원이 3명인 회사고 펀드 운영 실적을 검증을 받지 못한 회사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쯤에 아마 이 회사가 정권이 지금 거의 박 정권이 끝나가던 시점에 설립된 게 아닌가. 제가 그렇게 추정이 돼요. 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활동은 2017, 18년부터 이제 되지 않았나. 그런데 2018년에 영업 손실이 9억 8,600만 원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에 53억의 돈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회사가 자본 장식 상태에 빠졌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회사에 한마디로 투자가 아닌 기부를 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작은 사모펀드에 누군가가 53억을 정리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자산 수정은 보통 회사 소유주가 자본 잠식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회사에서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돈 안 집어넣고 그냥 문 닫아버리죠. 그런데 수정한 사람이 회사 이익에 깊이 연관되거나 투자자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일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이례적인 자금 흐름을 두고 조국 가족의 거액 투자와 연관된 자산 수정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가족이 74억을 약정한 부분과 이 자산 수정이 연관되는 거다. 그러면 누군가가 조국이 지돈 냈으면 자산 수정할 필요가 없이 그냥 펀드 약정금대로 냈다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등장한 거는 결국은 조국이 투자한 펀드를 운영하려 하는 회사에 이익을 주려고 제3자가 이 돈을 냈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자녀의 편법 정려의 목적이냐. 그러니까 가족이 돈을 냈다가 조국의 부인이 돈을 훨씬 많이 냈죠. 그래서 자기 돈을 빼버리면 환매 수수료 개념으로 약정률에 따라 해당 펀드에 돈을 남겨야 돼. 다 못 찾아가고. 그러면 그 돈이 아들하고 딸한테 돌아간다는 건데, 근데 내가 볼 때 그런 어절한 수준의 일 때문에 이 펀드를 하진 않았다. 지금 가만히 보면 수사받는 회사한테 10억 5천만 원을 조국 가족이 들어가는 전으로 빌렸고 또 53억이 어딘가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 걸 본다면 이거는 뭔가가 조국의 사회적 지위하고 연관성이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